네 덕에 우리가 이렇게 호강한다. 네가 효부다, 효자다, 효녀다. 이거 다 시청자가 낸 수신료로 만드는 거잖아요. 시청자가 보내주는 겁니다.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KBS 홍김동전이 목요일 저녁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9시 20분이죠. 걸어서 환장 속으로가 새로이 편성됐는데요. 이번 주는 설을 맞아서 22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 2화가 방송이 됐습니다. 저의 방송 소감은 환장하겠네입니다. 스타 가족들의 좌충우돌 해외 여행기, 이렇게 아예 해외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서 찍어 오겠다는 얘기죠. 연예인 가족들 나오는 거 그렇게 시청자들이 싫다 하시는데 아랑곳 안 하고 이렇게 자꾸들 만들어요. KBS에 이미 가족 예능으로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리고 살림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걸로는 성이 안 차나요? 방송을 보면 네 덕에 우리가 이렇게 호강한다. 네가 효부다, 효자다, 효녀다. 자화자찬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시청자가 낸 수신료로 만드는 거잖아요. 시청자가 보내주는 겁니다. 파리로 대만으로 여행 보내줘. 거기에 출연료까지 두둑이 챙겨줘. 아주 큰절을 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하고. 21일 토요일 저녁에 방송된 송골매 콘서트 40년 만에 비행을 보면서 역시 저력의 KBS, 제가 박수를 쳤어요. 이 40년 만의 비행은 70대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세대 공감, 세대 대통합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놓치신 분들 꼭 챙겨보세요. 그러나 역시 KBS는 무슨 개뿔. 다음날 방송된 걸어서 환장 속으로는 나이 먹으면 다 꼰대, 다 진상들이야. 어서 피해. 젊은이들에게 아예 경고 메시지를 날리더라고요. 걸어서 환장 속으로 첫화 시청률이 2.9였어요. 그런데 2화, 그러니까 월요일 7시 30분 방송분이 6%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이없었던 건 2화 만에 시청률 터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그 시간이 평소에는 일일 드라마 태풍이 신부하는 시간입니다. 시청률 13에서 14% 나오는 드라마예요. 게다가 송골매 콘서트 재방송 뒤에 붙여서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6%가 나왔으면 이 채널 시청률은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담당 부서에서는 곡소리가 날 일인데 그럼에도 시청률 터졌다는 기사. 이거는 슬며시 시청자를 기만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스튜디오 MC로 박나래, 이유리, 규현씨. 이건 또 출연료가 얼마입니까? 2화까지 김승현 씨네, 서정인 씨네 두 가족이 출연했는데요. 애초에 칭찬받을 사람과 비난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김승현 씨네는 시집 식구들은 욕바지가 되고 며느리는 칭찬을 받고, 그리고 서정희 씨네는 칭찬은 서동주 씨모, 그리고 욕은 서정희 씨모, 이렇게 애초에 추측이 가능했어요. 1화가 방송되자마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양해도 구하지 않고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연다는데 그래도 되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 옷을 뺏어 입는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아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너무 무례하다. 볼 수가 없다. 차라리 설정이면 좋겠다. 온오프 라인을 막론하고 시끌시끌했어요. 단언컨대 이건 설정이죠. 미리 냉장고 쪽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냉장고 안에도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고 사는지 냉장고 좀 보자 이러라고 그 배국자 씨에게 시켰겠죠. 이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아니면 사람들이 프로그램 이름도 모르고 넘어간다. 작전이랍시고 짠 게 아닐까요? 시집 식구들이 몰려다니면서 수선을 떨었던 옷방이며 안방에도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었잖아요. 첫 장면, 그러니까 김승현 씨가 아내에게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부분, 그것부터가 설정일 거예요 아마. 장정윤 씨가 예능 작가잖아요. 예능 작가가 이 모든 것을 설계하지 않았겠어요? 시어머니가 옷방으로 들어갈 것을 미리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그 당황스러워하는 표정, 흔들리는 눈빛, 이분이 연기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옷을 뺏어 입는다고? 그거 참 황당하네. 경우 없네. 개념 없다고 이 배곡자 씨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장정윤 씨가 예능 작가인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시어머니가 욕을 먹을지 몰랐을 리 없죠. 장정윤 씨 인터뷰를 보면 어머니가 자신이 입은 옷을 보고 예쁘다 좋다 자꾸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쩌라는 거지 하면서 갈등하다가 벗어드린 게 몇 차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프닝 때 이 부부가 시집 식구하고 그간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그래서 아직은 어색한 사이라고. 그렇다면 옷을 벗어준 게 몇 번이나 되겠어요. 저는 제 거 뭐 옷이면 장신구, 화장품 이런 거 누가 좋다고 하면 기꺼이 내드립니다. 특히나 연세 많으신 분이 그러시면 저는 뭐 다시 사면 되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쉽게 사니까 먼저 써보세요 하고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그럴 때 제 걸 뺏는다고 작정하고 저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옷방에 들어가서 입어보고 법석 떠는 퍼포먼스 그것 때문에 배곡자 씨는 아주 개념 없는 시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작진들이 이 가족을 참 좋아하지 싶어요. 어떤 주제, 어떤 소재를 던져주든지 그 안에서 충실히 연기를 하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흔히 방송 때가 묻는다고 하죠. 김승현 씨 가족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그 살림하는 남자들에 나왔을 때만 해도 순수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욕을 먹든 말든 컨셉에 충실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모양이에요.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 나와서도 한바탕 쇼를 했었잖아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고민이라고 했는데 고스톱 치는 장소를 급습하는 장면 누가 봐도 그건 설정이죠. 그때 사내 안 사내 울며 불며 난리를 치더니만 이제는 방송사를 바꿔서 또 다른 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프로포즈까지 해가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도 출연료 받는 재미가 쏠쏠한 겁니다. 제가 김승현 씨네하고 서정희 씨네가 섭외됐다고 하기에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새로움이 1도 없지 않겠느냐. 김승현 씨네는 보나 안 보나 시트콤 한 편 찍을 게 빤하고 서정희 씨네는 서정희 씨가 짐 바리바리 싣고 와서 옷 갈아입어 대면서 미모 뽐내고 그리고 그 유연함 자랑한답시고 다리 찢기 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또 딸이 엄마 노릇하고 엄마는 아이 모양으로 투정 부리고 그럴 게 빤하다. 다만 그 서정희 씨의 모치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어떨지 짐작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잖아요. 2017년 5월 SBS 불타는 청춘 107화에 서정희 씨가 초대됐는데요. 촬영 장소가 울릉도였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짐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가져온 거예요. 상상 초월. 불타는 청춘은 결핍이 기본입니다.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이 필요한 거 챙겨올 줄 몰라서 안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져온 많은 짐을 간수 하나도 안 하고 꽃 들고 혼자서 팔랑팔랑 걸어가는 모습 방송을 보다가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차에 배에 싣고 내리고 나르고 그거 누가 했겠어요. 다 나이 어린 스태프들이 했겠죠. 괴성을 지르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를 않나. 류태준 씨하고 몽돌 해변을 거닐다가 저기 쓰레기 저기 쓰레기 하면서 쓰레기 주우라고 시키던 것도 생각나고요. 더덕전이 나왔는데 누가 먹든 말든 개의치 않고 혼자 더덕 쏙쏙 뽑아 먹던 것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그 후 시간이 흘렀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서정희 씨는 현재 항암 치료 중이고 그리고 모친인 장복숙 님도 다리가 불편하세요. 휠체어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불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행에 환자가 2사람인 거예요. 환자하고 여행을 할 때에는 환자 한 사람당 도와줄 사람이 2사람 이상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케어를 하는 동안에 한 사람은 충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번 여행은 서동주 씨 혼자서 환자 2사람을 돌봐야 했습니다. 모시고 다녀야 했죠. 제가 최근에 여행을 갔었는데 체력이 너무 딸려서 이제 나이를 너무 먹어서 자유로운 여행은 못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80대, 60대 환자 2사람을 서동주 씨 혼자서 케어를 한다? 이건 너무 무리한 기획이죠. 거기에 또 짐이 산더미잖아요. 애초에 가져올 줄만 알았지 자기 짐 간수 안 하는 사람이 아프기까지 하니까
그 많은 짐이 온통 그 서동주 씨 차지인 거예요. 차에 낑낑거리면서 싣고 내리고 끌고 다니고, 물론 뭐 여러 장면 찍은 다음에 스태프들이 다 도와줬겠지만 그 설정 자체가 보는 사람이 숨이 차더라고요. 대만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이 임가화원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서정희 씨가 굳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트렁크 하나 가득 챙겨왔다면서 결국 사람들 오가는 길바닥에 트렁크를 펴놓고는 한복을 꺼내고 입고 법석을 떨었어요. 산모녀가 입을 한복이며 소품을 다 챙겨왔더라고요. 협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쁘기는 했어요. 한복 입은 태가 아주 곱습니다. 우리 옷을 널리 알리겠다 이런 목적도 아니고 중국식 정원이라고 하니까 분위기에 맞춰서 한복 입고 사진을 찍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저는 서동주 씨가 옷고름을 아무렇게나 대충 맸더라고요. 그게 좀 뭐랄까 짠했어요. 보통은 엄마가 자기 옷맵시보다는 딸이 어떻게 잘 갖춰 입었는지 그걸 먼저 챙기잖아요. 그런데 이 서동주 씨 그 옷고름은 엄마는 물론이고 아무도 고쳐매주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행을 갔을 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거라고 해도 동행한 사람들이 내켜하지 않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복 사진이 그렇게 찍고 싶었으면 서울에서 그 필동에 한국의 집 같은 곳에 가서 쉬엄쉬엄 찍으면 되잖아요. 삼각대 놓고 그 리모컨으로 사진 찍어도 됩니다. 듣자니까 그 한복 사진은 무려 4시간 동안 찍었다고 하는데 잊으면 안 돼요. 환자라는 사실을. 제작진도 본인도. 이게 설 연휴에 그 일요일, 월요일 연이어서 방송이 됐잖아요. 이걸 보고 시청자가 무슨 생각을 하기를,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한 걸까요? 가족끼리 여행은 꿈도 꾸지 말라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적골나기 십상이니까 조심하라는 건가요? 나이 먹으면 다 고집불통에다가 자기들밖에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경고인 거예요. 이건 세대 간의 이간질. 이걸 KBS 공영방송이 기획했다는 게 어이없죠. 뿐만 아니라 KBS는 더 이상 여행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습니다. 1박 2일과 같이 삽시다가 국내 곳곳을 누비고 다니고 있고요. 여행 전문 프로그램 배틀 트립도 얼마 전에 부활했잖아요. 거기에 살림하는 남자들도 수시로 이곳저곳 돌아다니죠.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도 최근 몇 주간 일본 촬영분을 방송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뭐지 했던 것이 포항에 스페이스워크라는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는데 1박 2일 그리고 같이 삽시다 살림하는 남자들을 근 한 달 사이에 연이어 나온 거예요. KBS 간판 예능 3곳에서 계속 소개를 해준 겁니다. 같은 KBS예요. 다른 프로그램이 먼저 소개했다고 하면 제외하는 게 상식이지 싶은데 우리나라에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이곳만? 포항 스페이스워크와 KBS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누가 답 좀 해주면 좋겠어요. 편성 시간을 보려고 KBS를 검색했더니 대한민국 대표 공영 미디어 KBS라고 소개되어 있었어요. 부디 대한민국 대표 공영 미디어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KBS 송골매 콘서트 40년 만의 비행 꼭 챙겨보세요. 모처럼 수신료가 아깝지 않은 방송이었습니다.